혈관 질병의 특징이 뭘까요? 잘 낫지 않는 질환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척추측만증도 잘 낫지 않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보존적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제가 슬라이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질환을 이렇게 정상적인 뼈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뼈가 틀어지는 원인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발성 측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뼈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보존적인 치료죠. 더 이상 틀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좋아지는 쪽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고 치료 기간도 1년, 2년 단위로 좀 길게 잡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능성 측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성 측만은 골반이 틀어지거나 아니면은 양쪽 등 근육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틀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어볼 경우에 엑스레이는 멀쩡한데 등만 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골반이라든가 아니면은 등을 치료할 경우에는 2, 3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면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금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발성이 아닌 게 좋은 거군요. 그럼요. 예. 자, 그럼 흰다리도 이제 교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미관상 충분히 휘어진 다리도 이제 올곧게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흰다리 요즘들 많이들 문의들 하시고요. 치료도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요. 우선 사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네. 자, 여기 사진 잠깐 보시면은 흰다리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흰다리라 보시면 됩니다. 네네. 가운데 쪽이 벌어져 있고 이렇게 붙어진 걸 좋은 치료된 경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이 흰다리 같은 경우에 요즘 젊은 성분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니스커트도 많이 입게 되고요. 노출이 많이 하다 보니까 외부로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데 이 흰다리도 보통 두 가지 원인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흰다리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회전형 휜다리가 있고요. 하나는 경사형 휜다리라고 있는데 휜다리가 되는 원인을 제가 잠깐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팔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 팔을 보시면은 이게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발등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무릎, 이게 골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휜다리라는 것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이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휜다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원인 자체가 발등이나 골반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무릎이 돌아가더라도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런 거는 회전형 휜다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발을 바로 잡아주거나 골반을 잡아주고 다리만 돌려주게 되면은 다리가 이쁘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형 휜다리로 저희 병원에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은 다리가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경사형 휜다리가 있습니다. 경사형 휜다리는 제가 팔을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돌아가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다리가 그냥 휘어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보통 보면은 목이라든가 아니면 골반의 이상으로 몸이 옆으로 밀리기 때문에 다리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리를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은 목이라든가 골반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서서 걸어다니면 어떻겠습니까? 몸이 다시 옆으로 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형 휜다리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휜다리로 오셨지만은 치료는 목과 골반과 다리를 한꺼번에 치료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치료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휜다리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X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다리가 X자로 휘어진 다리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아직까지 치료가 잘 안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의외로 치료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TV를 시청하신 분들이나 방송객 분들 중에서 X다리가 있는 분들 계시면은 그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면은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해서는 다리가 이렇게 틀어지면은 오히려 치료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무릎만 안쪽으로 쑥 밀려 들어간 게 오히려 더 치료가 좀 오래 걸린다. 그리고 X자 다리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치료가 가능하고 효과가 좋다. 이제 성장.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귀가 솔깃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나 성장 장애, 이거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요? 체형 불균형으로서 성장을 치료한다 그러면 좀 많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제가 이제 성장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편식이라든가 안 먹고 체력이 허약해서 안 크는 친구들이 많았지만은 요즘은 도리어 더 많이 먹는 게 부담이 돼서 키가 안 크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많이 먹어서. 예, 비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는 또 그게 패턴이 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니면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몸이 자꾸 굽어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성장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굽어 있는 나무가 있고요. 이렇게 곳곳이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더 잘 자랄 것 같습니까? 곳곳이 서 있는 나무가 잘 자라겠죠. 맞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꼿꼿이 자라야 될 뼈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체형 불균형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잔다든가 아니면 몸에 항상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 자라야 될 뼈들을 꽉 잡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체형 불균형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숨어있던 키부터 아니면은 못 자라던 키들이 한꺼번에 자라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체형 불균형 치료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체형 교정 받으려면 이 교정 치료하면서 아프지 않아요? 예, 이런 질문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침도 맞아야 되나요? 아니면 너무 아프지 않나요? 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네. 아프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굳어 있는 몸들을 펼 때 잠깐 동안의 불편함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은 좀 들기는 해요. 하지만 이 굳어 있는 몸을 피면서 몸이 더 개운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형 불균형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몸이 이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중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몸이 항상 무겁거나 만성 피로에 많이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펴주기 때문에 치료받고 나면 몸이 굉장히 가볍다고 하고 몸이 더 편하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치료 방법 들으면서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교정하는데 치료 기간은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보통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것도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초기에 오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자목도 뭐 골반 틀림도 한두 달 내로 치료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대부분이 이미 많이 만성화돼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3개월 정도는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주 2, 3회 치료를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저희가 집에서 재택 운동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 운동을 잘했을 경우에는 약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고 나면은 어느 정도 좋은 치료 효과를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열심히 3개월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체형이 또다시 이렇게 좀 틀어진다거나 조금 운동을 소홀히 해서 재발한다거나 수술을 예로 든다면 이제 재발이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체형을 잡아놨는데 다시 재발이 된다면 참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예, 다행히 저희가 가르쳐드리는 운동을 참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잡아드리는 생활 습관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해드리는 보조기를 열심히 하신다면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예, 또 마치 이렇게 다이어트 열심히 한 다음에 요요 현상 이렇게 얘기하듯이 열심히 좀 평소 습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체형 교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저희가 만화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키가 작은데요. 체형 교정을 받으면 키를 키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숨어있는 키 잘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체형 교정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키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장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클 수가 있고요. 이미 성장기가 끝난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자, 저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몸이 굽어져 있는 몸을 핀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네. 이것만 하더라도 2, 3cm는 충분히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숨어 있는 키를 찾아서 키를 키워주는 데는 체형 교정 치료가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성장기가 끝난 사람들도 자세가 바라지니까 한 2, 3cm 정도 숨어있는 키를 찾아낼 수 있다. 자,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치마를 입을 때마다 치마가 자주 돌아가는데 제 체형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치마가 돌아가기도 하나요? 예, 어떻습니까? 예, 여성분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예. 걸어 다닐 때 치마가 돌아가거나 아니면 브라우스가 돌아가거나 그래서 뭐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와 있어가지고 어휴. 이걸 어떻게 하죠? 하고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예, 골반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제 걷는 걸음 자체가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치마가 많이 돌아가시는데요. 이런 분들 골반 교정 치료하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자목이나 구분 등도 많으세요. 왜냐면 골반이 틀어지면서 목의 중심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같이 치료하시면은 좋은 효과 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또 체형이 불균형해서 치마가 돌아갈 수도 있군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엉덩이나 허벅지의 하체 비만도 체형 교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부분 비만
분들이 있어요. 예, 저도 약간 좀 하체가 튼실하긴 한데 여성들은 고민이 많죠. 하체 비만도 어떻게 다스려집니까? 어떤가요? 제가 오늘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은 하체 비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다리 전체가 굵은 게 아니고요. 골반 쪽, 엉덩이 쪽에 살이 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전문용어로 이제 새들백이라고 그래가지고 골반이 처지면서 엉덩이 양쪽에 살이 좀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형 교정 치료죠. 아까 스타렉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교정 치료를 통해서 그 부분이 아주 이쁘게 교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한번 치료해 보시면 좋은 효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운전하시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허리 통증 호소하시고 그게 혹시 체형이 틀어져서 그런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예, 요즘 장기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대표적으로 택시 운전기사분들도 계시고요. 예.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전에는 없었다가 요즘 들어서 허리병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는 스틱 차량이 많았던 반면에 이제는 오토 차량이 많기 때문에 한쪽 다리로만 운전하시는 습관들이 많이 생기셔서 그러는데요. 이제 한쪽 다리로만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골반은 어떻겠습니까? 옆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타나시고요. 또 오랫동안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정한 자세로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양발을 가능하면 같이 사용하시는 습관을 기르신다거나 아니면 1시간 정도 장거리 운전을 하시면은 꼭 내리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가벼운 산포를 하셔가지고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허리에 주어진 충격을 좀 풀어주시는 것이 앞으로 생길 디스크라든가 허리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체형 교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 방청객들도 조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성들이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도 나오고 이제 하체 비만도 좀 고칠 수 있고 말이죠. 자, 방청객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에 많이 빠져서 자세가 좋지 않은데요. 이런 아이들은 미리 체형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정말 뭐 빠져 살죠, 컴퓨터에. 그런데 좀 미리 받아보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검사를? 예,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받아보기를 제가 권유를 많이 드리는데요. 네.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이런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키들을 저희가 잡아먹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일자목이라든가 구분 등이 있을 경우에 이것만 펴주더라도 어떻습니까? 훨씬 자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자라신 분들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은 게 이렇게 굽어 있는 자세 같으면 목에 굉장히 통증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목 디스크라든가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통해서 예방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네, 저희 남편이 평발인데요. 평발도 체형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까? 예, 평발이 체형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요? 예, 평발도 체형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교정만으로는 가능하기 힘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조기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떨어져 있는 다리를 제가 좀 잡아줄 경우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평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생기신 평발이 있고요.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평발이 있는데 선천적인 평발 같은 경우에는 다리 모양이 이쁘게 평발로 되어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좀 낫는데 후천적으로 생기신 평발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무너지면서 평발로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 쪽에 통증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평발 치료를 받으신다면은 아무래도 허리나 무릎 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치료를 많이 받아보셨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평발 쪽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체형 균형, 생각보다 정말 뭐 다양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체형이 불균형해지기 전에 일상생활에서